다음은 병해충 진단과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내에 병이 발생되는 환경은 작물이나 환경, 병원군 이렇게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발생을 하는데요. 시설 재배에서 발생되는 병과 그리고 노지 재배에서 발생되는 병이 있는데 이렇게 시설 재배에서 특별히 더 많이 발생되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프리카 시설 병 발생 환경으로는 온도나 습도, 이렇게 토양 수분들이 있는데요. 시설 내에서는 기온의 일교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작물 생육과 병행군의 생장에 이 군권의 이 변화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경우는 저온 다습을 좋아하는 병행군에 상당히 시설 내에서는 자라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토양 내에 발생되는 병들은 저희처럼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인공 배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토양 재배에 비해서는 약간 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파프리카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이러스 병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근래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바이러스로는 토마토 반점 이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위에 가 형태가 상당히 예뻐 보인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착색이 균일하지가 않고 이 녹색 부분이라든지 노란색 부분들이 이 과에 이렇게 남으면서 칼라 형태로 남기 때문에 칼라병이라도 불리는데요. 이 토마토 반점 이조 바이러스가 생육 초기에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생육 중에 그리고 생육 후기까지 전반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꽃노랑 총체벌레가 매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벌레를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TSWV에 강한 품종을 제식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바이러스를 예방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주로 재배되고 있는 품종들은 토마토 반점 이조 바이러스에 강한 품종들이 재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 품종들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물을 재배할 때 이 총체벌레를 상당히 관찰을 주의 깊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잎의 발생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과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 과에도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과형이 상당히 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SWV가 이 포장에 발생을 하게 된다 했을 경우에는 총체를 전부 다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심한 농가 같은 경우는 재배되어 있는 파프리카를 전부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재식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제, 총체와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고추 모틀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고추 모틀 바이러스는 진딧물이 매개하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백 전염을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잎의 모자이크 형태가 심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과는 줄무늬라든지 기형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품성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모틀 바이러스는 진딧물을 관리를 잘 해주시게 되면 좋고요. 그리고 지백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발생된 줄을 만지고, 그러니까 만진다는 뜻은 뭐 측지 제거를 한다든지 과를 수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바이러스에 입영된 식물체를 만지고 다음에 건전주를 만지게 될 경우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주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일찍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또 저희 파프리카 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이러스가 되겠는데요. 고추 마일드 모틀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종자 전염을 하고요. 그리고 토양 전염을 합니다. 또한 지백 전염도 되기 때문에 역시 이 바이러스가 발병을 하게 되면 초기에 식물체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기형과를 발생시킨다든지 줄기에 괴사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연맥이 괴사된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곰팡이병이 되겠는데요. 저희 이제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흰가루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면보다는 처음에 이제 뒷면에 먼저 병반을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잎 뒷면을 수시로 관찰을 해주시면 좋고요. 건조 조건에서 발병이 조장되기 때문에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난황률을 초기에 살펴보면 좋고요. 그리고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황훈증기를 이용해서 야간 시간대에 황을 태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발생되는 것은 탄저병인데요. 이것은 이제 파프리카 재배하시는 분들도 탄저병을 보신 분들은 드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탄저가 발생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과면이 움푹하게 파이게 됩니다. 그리고 움푹 파인 이 원형 반점에 포자덩어리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과해 파프리카는 점이 하나만 생겨도 상품성을 잃게 되는데, 탄저병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반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탄저병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는 전용 약제를 살포를 하여 전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해충이 매개충이 되겠는데요. 앞에 바이러스 말씀드릴 때 진딧물이 바이러스를 매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진딧물 같은 경우는 어린 잎 같은데, 그리고 뒷면을 보게 되면 이제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밑에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진딧물이 많이 발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유축이 되고, 그리고 잎이 이미 기형 형태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딧물 같은 경우는 발생 초기에 약제 방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끈끈이 트랩 같은 거를 그 식물체 위에 이렇게 달아서 예찰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제 방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천적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콜레마니 진드벌이라든지 복숭아옥 진드벌 등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천적 사용하시는 분들은 천적에 해를 덜 입히는 약제를 살포하시면 좋습니다. 파프리카 포장에 황색 끈끈이 트랩에 유인된 진딧물의 유시층을 봤을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12월, 11월 달에 상당히 높게 이렇게 발생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4월부터 해서 유시층이 많이 관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파프리카 포장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루이가 되겠습니다. 가루이는 이렇게 그을음까지 유발을 하고, 그래서 이파리뿐만 아니라 과실의 이 상품률을 떨어뜨리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트랩을 이용해서 병해찰, 내찰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용 약제를 살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특히 또 천적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지중해 이리응애라든지 항온전보를 이용을 해서 가루이를 방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체벌레가 되겠습니다. 총체벌레는 아까 바이러스 편에서 TSWV를 일으키는 것이 총체벌레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이 꽃 속에서 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꽃을 주로 이렇게 예찰을 해주시면 되고요. 끈끈이 트랩 같은 거를 식물체 그 윗부분에 달아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주시면 좋고요. 특히 바이러스를 매개할 뿐만 아니라 이 총체에 의한 흔적으로 이렇게 과실 표면에 상처를 입힌다든지 해서 상품률을 상당히 많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벌레를 조기에 방지하는 것이 상당히 상품률을 높이는 데 중요하고, 그리고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애는 발생 초기에 잎의 앞이나 뒷면에 이렇게 흰색의 반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밑에 사진을 보면 응애 피해가 상당히 심한 파프리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천적 재배할 때는 가네마이트라든지 천적에 피해가 적은 이렇게 약제를 살포해서 초기에 방제를 해주시면 좋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사진보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응애피해 사진이 되겠는데요. 요런 사진을 보시고 이게 응애피해인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연맥간의 황화 현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양분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데,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전형적인 응애, 특히 이 점박이 응애 피해가 되겠습니다. 이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이 잎 뒷면을 보면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응애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방류가 되겠는데요. 이제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 나방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과실에 구멍을 뜯기 때문에 이제 상품률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방제를 할 경우는 이 산란기에 중점적으로 약제 살포를 해주시고, 이렇게 피해를 받은 관은 이 온실내에 두시지 마시고 시설 내에 두시지 마시고 바로 하우스 밖으로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트랩을 이용해서 애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내에 트랩 설치를 하셔서 이 담배나방의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 농약에 관한 건데요. 이제 파프리카는 대표적인 수출 작물이기 때문에 수출국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이제 방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천적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배를 하는 농가에서도 이렇게 등록돼 있는 약제를 치더라도 이게 이 파프리카에
저희가 천적 처리를 하는 이 천적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1번은 저독성이고요. 그리고 2번은 약한 독성, 3번은 보통 독성, 4번은 고독성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이 사진의 표를 보게 되면 진딧물이라고 써있는 트랜스폼 액상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중해 이리응애나 칠레 이리응애는 저독성이지만 이제 애꽃노린재라든지 황혼전볼에 대해서는 보통 독성과 고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약재 처리를 하실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붕해 같은 경우에 지존 같은 걸 처리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존 같은 경우는 지중해 이리응애, 칠레 이리응애, 진디볼, 이렇게 황혼전볼 등에 대해서 저독성인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표를 잘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천적을 재배하고 계시는데 이제 약재를 쳐야 된다. 오른쪽 표에 같은 경우는 이제 총체벌레를 잡아야 되는데 올감이라든지 부메랑을 액상 처리를 할 경우에 보시면 이 천적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고독성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적을 재배하시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건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천적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사용 농약 표를 보시고 저독성인 거를 처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프리카의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작물의 생육을 진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와 근공관리를 안정적으로 해주셔야 이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요. 이전에 설명드렸던 슬라이드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정밀관리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프리카의 현황이라든지 온실 환경관리 그리고 생리장애 원인과 병해충 진단과 방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프리카를 재배한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으로 연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파프리카는 초기에 상당히 많은 경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재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파프리카를 재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파프리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 기술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파프리카 전문가들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파프리카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